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4%, 그리고 코스닥은 1.36%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오늘 엄청났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6천억 넘는 큰 순매수를 했고, 기관들의 순매수도 오늘 엄청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엄청나게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자, 세력들이 급격하게 시장으로 확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는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밤에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이번에 동결이 되면서 우리나라하고 기준금리 차는 한 2% 정도 됩니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이미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금리를 갖다가 언제 내릴 거냐, 또 그리고 어느 정도 내릴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궁금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점도표 공개를 보니까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 나았죠. 지금 현재 기준금리 올해는 이렇게 5.5%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내년에는 이렇게 해서 한 4.6% 정도, 그러니까 이번보다 한 3번 정도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한 내년 상반기쯤부터는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그리고 점점 기준금리는 갖다가 후년에는 더 내려가고, 그 후년에는 더 내려가서 한 적어도 한 3% 아래쪽에서 머물지 않을까, 이렇게 연준위원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거는 지난번하고 상당히 좀 비교가 되죠. 지난번만 하더라도 상당 기간 9월달 FOMC입니다. 높은 금리 수준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분석된 거 보니까, 점도표 보니까 지난번보다 지금 훨씬 더 이렇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연준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좀 풀게 된다. 또 그리고 기업이나 지금 개인들이나 높은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상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담도 좀 줄어들 수 있다. 돈은 주식 시장으로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확 드는 거 살아나면서 시장으로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외환 시장에서 보면은 환율이 오늘 엄청나게, 이 정도면 급락한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보면 급락을 했죠. 최근 들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과도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죠.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제 파월 의장이 나와서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실제 점도표를 보니까 내년쯤에는 금리 인하가 가능하겠다는 확신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제 미국에서 달러가 다른 국가로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은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수출도 계속 안 좋았죠.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이 그동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물량을 매집하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외국인들이 앞으로 들어와서 시장을 좀 더 받쳐준다 그러면은 수익을 내기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세력들이 오늘 매집한 종목들은 크게 보면 시가총액별로 보면 대형 조직이 많았어요. 수급의 대부분은 이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기전자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도 세력들이 많이 매집을 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몰려서 시장이 쭉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줘야 다른 업종들도 쭉 이렇게 뒤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나 전기전자 업종 누구나 다 사고 싶어 하는데 이게 너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는데 말이에요. 대안. 전기전자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그런 대안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전기전자 업종 이외의 나머지 업종들도 괜찮습니다. 또 그리고 중간중간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업종 저 업종으로 돈을 갖다가 순환시키면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종목 다 괜찮습니다. 단지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전체 종목을 다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전체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괜찮은 이 종목들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채 비율이 너무 많은 기업들 좀 피하고요. 현금 흐름이 괜찮은 기업들, 또 그리고 성장이 예상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19개 종목이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보면은 CJ 제일제당. 그냥 단순하게 딱 봐도 지난 고점으로 딱 그어서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더하기 빼기를 했을 때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은 현 시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또 그리고 최근 이렇게 분할 매도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세력 손바뀜이 일어나는 겁니다. 충분히 지금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지 이 종목 마지막 결정하기 전에는 현금 흐름 꼭 살펴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계속 오르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단기간 너무 급등을 해서 이제는 좀 끊어물 때가 됐다 이런 신호가 나온 거예요. 분할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더더욱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조정을 거치고 뭐 다른 것 제가 볼 때는 이미 다른 종목도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까지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뭐 꼭 내가 해야 되겠다면은 기다렸다가 접근해야 되겠고 절대로 추격 매수는 지금부터는 안 됩니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조정의 기회도 참 주더니 이번에는 조정 기회 안 주고 그냥 올라 버렸습니다. 이제 둔화 구간으로 들어갔죠. 이거는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추격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좀 더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는 참 매매하기가 쉬웠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그냥 이게 신호 그대로만 매수해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추가 상승, 오늘 사실 매수 타이밍이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한은행 같은 경우도,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현 시점에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모레지 같은 경우는 괜찮죠. 세력들이 들어왔고 누르목을 위에 딱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해요. 괜찮은데 이 세력들이 돈을 좀 더 꼽아야 됩니다. 이 정도 돈 가지고는 우리가 마음 놓고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차라리 아모레 퍼시픽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을 들고 들어온 시간이 깁니다. 작년 한 10월경부터 돈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좀 틀어먹을 건 틀어먹고 단기적으로 빠져나갈 것은 빠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단기 고점 있으면 보통 요 이후에 눌림목이 진행이 되면서 그 세력들의 손바뀜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재상승할 때가 가장 좋은 건데 사실은 오늘 추가 매수 기회라 아니면 신규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일 크게 급등하지 않는다면 내일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한정지수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호텔 신라도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이런 종목들 좀 조심해야 돼요. 일단 HLB 날라왔는데 이 종목도 지금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했죠. 절대 사람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검색이 자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데 절대로 이런 거 안 됩니다. 추격 매수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코스닥에서도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것들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상승해야 될 종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전에 이 상승 추세에 있는 이 코스피 종목들이 50개 수준으로 떨어졌잖아요. 이제 뒤바뀌어야 되겠죠. 이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이 한 50개 되고 나머지는 이 상승 쪽으로 다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좀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다,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 기준금리 인상, 우리를 힘들게 한 기준금리 인상도 이제는 정말로 종을 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좋은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 또 작년에 일어났었던 전쟁도 이제 서서히 정리되는 분위기로 내년에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경기가 계속 좋지 않기 때문에 경기를 갖다가 부양하려는 노력을 또 많이 할 거고 또 내년에는 또 미국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여튼
지난 2년 정도,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고 또 높은 고금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힘든 시기에 씨앗을 뿌려놨던 것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보유해야 되는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자, 좋은 소식. 오늘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또 외환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면서 간만에 이렇게 좋은 소식 전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런 좋은 소식 많이 전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